야, 이 너무 좋아요. 요 동네 자랑 좀 해주세요. 여기 어디예요? 네, 여기는 네. 용문이에요. 양평에서도. 음. 네, 양평은 다 아시다시피 이 2,500만 네. 수도권 시민들의 물을 책임지고 있는 물 맑은 양평. 물 맑은 양평.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팔당 치수원을 비롯해서 치수원, 오. 예, 수도권 시민들이 먹는 물이 시작되는 야.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도 양평이 네. 의병 활동, 오. 그 다음에 이제 몽양 여운형 선생님의 예. 고향이시기도 하면서 오.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네. 그런 좀 고장이기도 합니다. 야. 그리고 산과 들과 강이 너무 이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많이 찾아오세요. 네. 근데 제 그 양평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굉장히 네. 자랑스럽지만 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부분, 이 환경을 누리고 있으면서. 네. 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이제 토마토까지 준비해 주시고. 네, 이게 유기농 토마토. 오, 그래요? 네. 예. 근데 어제 이게- 제가 주민들께 선물 받았어요. 야, 아주 그 나무꾼을 밑에서 이 새소리와 함께 네. 아주 편안한 인터뷰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엄청 바쁜 선거 기간에 이렇게 여유로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오늘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네. 주변 자체가 사실 그냥 집들인데 자연 풍광이 너무 좋으니까 다 전원주택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후 인터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인데요. 예. 당선이 되신다면 네.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기후 공약은 네. 무엇입니까? 네, 양평은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면적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인구는 12만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산림 면적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양평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네. 이런 양평이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고 있고 또 탄소를 흡수해서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지표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거는 양평군의 탄소 배출 실태를 분야별로 좀 파악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2050 탄소 중립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도 다 목표를 설정해서 그 실행을 하고 있는데 양평도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탄소 중립 목표를 지자체 22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좀 빠르게 2050년까지 가지 말고 네. 왜냐하면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고 또 이 탄소 흡수원이 굉장히 많고요. 네. 또 배출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또 적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건은 갖추고 있다. 네. 그래서 226개 지자체 중에 가장 먼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 아하.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분야별로 감축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을 행정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행정이 이것을 뒷받침해주면서 이루어지는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좀 충분히 거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주민 수기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탄소 문제는 기후 문제는 개인의 어떠한 뭐 실천들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군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탄소 중립 관련 기본 조례를 만들고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조례를 만들고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하기 위해서 예, 의회에 들어가면 바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네. 다음 질문은 이제 교통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그 양평 지역 같은 경우도 거리들이 워낙 멀고 대중교통은 좀 열악하기에 네, 맞아요. 네. 또 차 없이 또 살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중에서 탄소 중립, 교통 분야 탄소 중립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되게 궁금해요. 네. 우선은 탄소 문제를 떠나서 양평은
교통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한 학생은 양동이라는 곳에 살아요. 네. 굉장히 멀어요. 네. 근데 단월중학교를 다니는데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용문에 나와서 다른 버스 시간 한참 기다려서 타고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해요. 와. 1시간도 훨씬 더 걸려요. 양평에서 등하교를 하는데. 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병원도 가고 네. 또 이제 그 시내로 나오시는데 목욕탕도 가고, 네. 그분들이 이제 배차 간격도 너무 벌어져 있고 네. 또 마을 구석구석까지는 대중버스가 못 다니니까 네. 불편함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작은 마을 버스가 마을 깊숙이 들어가고 배차 간격이 좁혀지는 것을 기본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제가 좀 필요해요. 네. 버스 공영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활발하게 조금 도입되고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500원 버스, 그리고 1,000원 통학택시. 네네, 맞아요. 네, 저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뭐 외신에서도 놀라운 선물이다, 그쵸,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실제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개편돼야 된다. 그러면 양평 교통복지 1번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교통이 활발해지면 자가용 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줄겠죠. 그러면 탄소 감축 당연히 네. 가능한 거고, 예.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지원이 또 좀 확대돼야 되는 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오래 전부터 이 기후문제 관심을 가지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게 유럽의 트램. 트램이 이제 그 요즘 같은 경우는 전차 같은. 네, 옛날 전차인데요. 이 전선이 없이 무가선으로 운행하는 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전기 배터리나 예, 수소전지로 예, 예. 가는. 예. 그게 양평 같은 경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교통 체증을 잡고 그 다음에 관광 효과를 엄청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많이 네.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한번 네.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문역에서 용문산 관광지까지 한 7.5km 구간에 트램 그 레일을 깔고, 네. 근데 비용도 철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6분의 1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 어르신들께 얘기 드렸더니 막 향수가 자극되는지 되게 좋겠다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주해온 후주민들이 70%를 넘었어요. 그 중에 많은 수가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아침 저녁 이제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가보면 되게 그 학교 앞에 자동차들이 줄지어서 아이들 내려주고 가고 이런 풍경이 전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불편하니까 대중교통이.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학교 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시간을 맞추거나 모두가 이용하기에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그렇게 내려주시고 가시는데 전쟁이에요. 저는 통학전쟁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통학하는 문제를 지자체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1,000원 통학 택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저도 아이를 양평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태워다 줘야 돼요, 아침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학교 시간에는 집에 어떻게 가? 이렇게 그렇지, 전화하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제 뭐 학구제로 또 되기 때문에 원거리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이 적어도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조성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학교 가는 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다. 모든 학교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학교부터 한번 그렇게 시범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차 없는 날, 차 없이 등교하는 날도 한번 만들어 보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 가는 길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는 이제 주민 참여 이제 네. 에너지 부분인데, 네네, 맞습니다. 직접 또 태양광 주택 저는 태양광 하시잖아요. 설치했어요. 어떠세요? 체험기. 태양광이 좀 지원이 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크지 않은 비용으로 저는 태양광을 설치를 했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많이 절감이 돼서 약 한 달에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절감이 돼요. 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태양광 설치 비용이나 이런 것들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네. 근데 한 50% 정도 보조를 받으면 어.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면 2년 이내에 다 뽑아요? 뽑습니다. 그래서 야. 저는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 예전에 뭐 태양광 괴담이라고 해서 네.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전자파부터 네, 뭐 전자파 해서. 문제도 있고 이게 폐기물 문제도 네, 있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그거는 약간은 조금 우려하는 분들이 과장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실제로 해보니까 들더라고요. 네. 많이 걱정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아주 기묘하게. 네, 아주 기묘하게 사실 저 농촌에 계시는 또 어르신들 많이 얘기하시는 게 시골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겨울에 한번 와봐 맞아요. 난방비가 네. 60만 원이야 뭐 이러시는데 네. 그게 그런 문제로 조금이라도 해결이 예, 되면 예, 예.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저소득 가구나 독거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네.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한 2장 정도를 오. 이제 보급해주는 아. 그런 사업을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작년에 했었어요. 그 정도만으로도 효과가 있나요? 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가구들은 음. 한 달 그 전기료가 한 2만 원 정도인데 네. 패널 네. 2장 정도면 네. 해결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주는 나눔 태양광 사업. 네. 네, 이런 것들을 에너지협동조합에서 작년에 시작하기도 했어요. 저는 오. 에너지협동조합 이사로 있고요. 네. 파리에 가면요. 네. 그 이달고 시장님께서 어. 15분 도시라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주민들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럼 동참하겠다 하고 시장님을 선택해 주셨어요. 오. 15분 도시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학교에 가는 곳, 야. 뭐 회사에 가는 딱 곳, 와닿네. 도서관, 공원, 병원 15분 이내에 가능하게 만들겠다. 오. 저는 그게 굉장히 조금 약간 좀 뭉클하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되게 조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네. 시장 보궐선거 때 네. 후보가 좀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가능한 지역부터 이렇게 조금 전환되어 가면 네. 되게 좋겠다. 그리고 그게 좀 저는 양평다움이 아닐까. 예, 이제 무분별한 여기가 이제 규제가 엄청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규제를 완화해 달라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같이 가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시다 보면 산도 많이 깎여 있고 네. 사실은 이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런 개발도 물론 이제 필요하겠지만요. 어쨌든 양평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후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가는 개발, 네 그런 것들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야, 네. 알겠습니다. 물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시원한 나무꾼을 밑에서 제가 뽑은 기후 후보 양평의 여현정 후보와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피디님. 토마토를 하나. 유기농 토마토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싸. 고맙습니다. 네.